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오늘도 나부리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나블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토지시장에 봄은 오는가? 라고. 토지시장을 봄은 오는가? 방금 토사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 중에서 네. 아파트, 주택시장을 빼고 나머지 부동산, 토지시장에 대한 경기를 체크하는 시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시장에 봄은 오는가? 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 지금은 여름이죠. 한참 더운 여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봄은 아마 한 4년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2022년도 초에 고금리가 시작이 되면서 경기가 우하향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한 4년 됐습니다. 그렇죠. 금리의 상승의 시작부터. 네. 그러면서 한 3, 4년 정도가 약보합 내지는 거의 거래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 땅에 대한, 그죠? 땅은, 그쵸. 그렇습니다. 그 시점이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 하방 안정화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조금 상쇄되면서 자금들이 다시 이제 부동산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한 2025년도 뭐 이쯤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쯤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부동산에 또 다시 봄은 온다. 토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자 말자 어떻게 됐습니까? 계엄이 왔던가요? 왔죠. 예. 일단 그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을 빼고 오늘 부동산 토지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적에 왜 지금에 봐서 봄은 오느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치적인 마찰 기간이 일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은 시기는 지나갔고 네. 재편이 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구군에 대한 얘기겠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에 큰 사이클이 한번 오고 왔다가가 아니라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니, 변동성이 커가지고 예. 전체적으로는 오는 건 맞는데 예. 그 오는 과정이 너무 파도가 많이 타서 계속 오고 있죠. 오긴 오는 거죠. 예. 계속.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 자금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 이상 끌어올릴 정도의 반도체에 대한 호황,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큰 축복이다. 그럼요. 우리가 용인에서 부동산을 네. 오래 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적으로도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비단 용인뿐만이 아니고 수도권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동산의 입장에서 이 사이클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들이 주식으로 제일 많이 이동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측면이 보입니다. 이제 코스피 금액의 약 한 50% 정도가 네. 반도체로 채워져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반도체 관련된 업종분들은 상당히 큰 호황일 수도 있고 큰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부동산은 토지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입 인구, 그와 동시에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또 예산을 꾸려서 만드는 이제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반도체 산업 자체는 부지랄지 아니면 산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금들이 상당 부분 아직까지 주식에 머물러 있고, 이제 반도체 대호황은 경제 성장률도 한 1.5 이상 올라갔죠. 네.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 사이에 중동에 대한 전쟁 여파로 인해서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소비 성향들이 상당히 폐쇄적으로 많이 변했다. 더 타이트해졌죠.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채권금리가 이상하게 좀 많이 올랐어요. 환율도 많이 오르고, 뭐 불과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0.25 올렸죠. 다음에도 한 번 더 올릴 여력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토지시장에 대한 훈풍의 바람이 오려고 하다가 바람을 꺾었죠, 방향을.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기준금리가 아마 3%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온다. 그렇죠. 한 번 더 올리면.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미국과 경제적으로는 같이 움직임을 가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미국에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까지 왔고, 그러면은 조금 플러스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환율은 조금 앞으로 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금리나 금융이나 환율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려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토지시장의 투자나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다가 자금을 쓰려는 분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에 대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펼쳐질 걸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토지 시장에다가 투자를 할 사람들은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책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들이 움직일 때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작은 토지를 사더라도 대출을 받는 게 거의 99%인데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자를 보고 그리고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도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주택에 대한 대출을 많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대출도 이제 뭔가 변동이 있지 않을까. 모든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가 투자를 할 마음이 선뜻 움직여지지 않는. 그래서 봄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그건 아닌데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올 사람은 오고. 이게 선택적 봄이 온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아니면 자, 나의 그리고 목적성이 이제 확실할 때. 예. 토사분이 말씀이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올 사람은 온다. 올 사람은 오죠. 예. 이런 얘기죠. 정책적인 방향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농지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도 원거리에 있는 토지에 대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또 시장을 관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 고가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 그죠? 이런 네, 부분들도 맞습니다. 이제 세금적인 부담. 결국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를 꺼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투자자들의 입장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뭐 토지 시장을 쳐다볼 그런 시기는 조금 힘든 시장이잖아요. 많이 이제. 힘들죠.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현금 부담이 좀 더 커질 적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묘지에 투자하는 곳에 자금을 이동을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한 70%가 넘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조건들이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금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또 들어갈 비용이 생길지를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근데 내가 목적이 확실하고 나는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움직일 테고 그래서 미래를 살다가 오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1년이라도 한 6개월 정도 되면 로또 한 50방은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뭐 농담을 하는 건데 그만큼 투자자들 그리고 기존의 자산을 운영하시는 투자했던 분들도 상당히 면밀하게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시장을 관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아까 전에 토사부께서 말씀하신 대로 봄은 오는데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분도 있겠고 그냥 봄이 없는 이런 그런데 참 선택적으로 맞이할 수 있고 땅야라는 어플을 보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땅을 구합니다라는 메뉴가 생겼더라고요. 그 땅을 구하는 사람들의 리스팅을 보면 다 1억대의 수도권의 체류형 쉼터 사용할 수 있는 농지를 찾는 분이 되게 많아요. 해결된 분은 잘 못 봤고 전번에도 우리 나불나불 뉴스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호불호가 확연히 갈린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과 그리고 개인들이 투자하려는 어떠한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입지가 좋은 땅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입지가 여리한 땅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 방향만 보고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땅야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그런 메뉴를 만들었을 적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나온 건데 그 정도의 자금으로 본인들께서 원하는 그런 농지나 토지를 구해가지고 본인들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원하는 방향과 그 현장의 공급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땅의 입지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2배 이상의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조금 더 여리한 것은 편리함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거리가 좀 더 많이 소요되고 수도권에서 다 벗어나야 되고 거리를 좀 더 넓혀가지고 타겟팅을 하면 가능한 물건이 있겠다. 결국에는 이제 자금들이 낙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고가를 다 채우고 남아도는 돈들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시장 같아요. 지금 토지 시장이. 맞아요. 그죠? 이미 용인 예측 가능한 도로망과 예측 가능한 전철에 대한 희망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런 부분들이 2040이나 아니면 뭐 장기적인 계획에 어느 정도까지 기존에 나왔던 뭐 설들에 대해서 부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이고 네. 그런 팩트가 기존에 예측했던 부분과 맞아 떨어질 적에 이 주변의 땅들에 대한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이동에 삼성이 들어오는 반도체 국가 산다는 네. 확정이 된 상태고 불확실성은 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스텝을 또 짚어봐야겠죠. 네. 오늘 토사부가 말씀한 내용은 기운이 빠지셨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시장에는 봄이 오느냐 결론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온다. 네, 이게 네, 대세로 뭐 그렇게.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 대세가 없다. 그러면 중세 소세가 오겠네요. 뭐 그런 걸로 봐야겠습니까? 좀 더럽겠는데 이거. 그러면 삭제하십시오.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만 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나 해결해야 될 문제나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문의사항대로 연락을 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불나불 뉴스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이면서도 좀 재미있는 얘기를 전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해요. 우리가 기존에 겪었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케이스 에피소드나 이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거시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극을 두면서 이슈를 만들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를 통해서 간접 경험들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사부의 부동산 뉴스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